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시트로 왔더니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3에서 H28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A3번이다 그러면 센터 코드라는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H28이다 그러면 요 마지막 요 데이터까지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개설일이 있대요. 자, 우리 개설일이 우리 디얼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곳에 이제 연도가 2018년 이후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근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개설일을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개설일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해서 2018년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개설일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2018년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요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휴무일 정보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휴무일 정보라는 거는 지금 H열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 휴무일 정보가 일요일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공휴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휴무일의 정보에서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걸 찾을 거니까 휴무일 정보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지고 와야 그게 휴무일 정보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끝나는 그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휴무일 정보에서 오른쪽에 세 글자 꺼내와라. 그게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과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센터 코드다, 지역이다, 개설일이다, 면적이다, 휴무일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조건을 잘 읽어보면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이 있고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이 있는데 그때 이 두 가지는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과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서로 이제 묶어줄 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and라는 그 함수를 열어서 앞에다가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쓸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요. 공휴일이랑 똑같은 것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일요일이랑 똑같아도 되고 공휴일이랑 똑같아도 돼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함수에는 오화 함수가 없죠. 만약에 오화 함수가 있으면 그냥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오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주면 안 돼요. 만약에 오화 함수를 써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되겠죠. 왜? 문제상에 제시된 그 함수만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무일 정보에 대한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은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 써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일요일,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휴일, 공휴일이랑 똑같아. 요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 일요일에 대한 이 조건과 공휴일에 대한 이 조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랑 그 다음에 공휴일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랑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만 잠깐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썼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중간에 묶을 때 곱하기로 묶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하기로 묶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랑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이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안 물어보고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뭔가로 이제 묶어줘야 되는데 그때 뭘로 묶을지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때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이제 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이제 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이제 참일 때도 있고 하나가 이제 참이고 뒤에 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앞에 게 이제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게 이제 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둘 다 이제 거짓이다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참하고 거짓, 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이제 true니까 1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거짓이라는 이 값은 우리가 숫자 값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그때 0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도 묶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묶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참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참은 1이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 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참은 이제 1이고 거짓이 이제 0이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이제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짓하고 참을 곱해도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짓하고 거짓은 우리 둘 다 0이니까 0 곱하기 0에서 0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요 중간에서 우리가 곱하기로 묶었을 때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죠. 하나라도 이제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거짓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도 묶을 수 있는데 더하기로 묶었을 때 좀 보자고요. 만약에 참이 지금 1이죠. 해서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원래는 1 더하기 1은 2니까 2가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참하고 참을 더했기 때문에 참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일 때는 1 더하기 0에서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짓, 참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거짓 더하기 거짓을 했을 때만 이제 0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이 더하기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조건에서 나온 그 결과가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이렇게 이제 참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참이 나오고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오는 게 우리 더하기요.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곱하기는 이제 우리 and라는 그 함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는 이제 우리 오와 연산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참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참이 나오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오와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은 지금 일요일이거나 우리의 공휴일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요만큼은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AND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니까 둘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AND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조건은 A의 30에서 A의 31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30번 셀이요. 여기 가서 이제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함수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거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한글로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A의 31번 요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a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개설일의 연도가 2018년 이후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설일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연도만 이제 추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중에서 개설일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설일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연도 추출한 게 2018년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크거나 같다 201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개설일에 대한 그 조건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 요만큼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휴무일 정보에서 일요일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트라고 쓰고 그리고 우리 이제 휴무일 정보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 셀에서 휴무일 정보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세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이제 세 글자 꺼내 온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컨트롤 C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했더니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것만 이제 고쳐주면 되잖아요. 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공휴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랑 똑같아, 공휴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 조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요일이랑 똑같아. 요거 이제 물어본 거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랑 똑같아. 고식도 우리가 요렇게 따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는 우리가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오화로 이제 묶어줘야 되는데 그때 오함수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은 똑같아 공휴일은 똑같아 요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end 함수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결과값부터 구하자고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 이제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뭔가가 나오겠죠. 그때 결과는 A33번 그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할 게 아니라 센터 코드다, 지역이다, 개설일이다, 면적이다, 휴무일 정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이제 A의 33번 셀에 가서 우리 센터 코드하고 이렇게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라고 쓰고 오른쪽 개설일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휴무일 정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필드명들을 이렇게 이제 따로 미리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값도 어떤 거를 이제 표시해달라 다 썼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실행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 정렬 및 필터에 고급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해야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목록 범위 잡힌 거 요거 이제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찍은 다음에 내가 조건 쓴 거 요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내가 이제 제목 써놓은 게 있으니까 제목 쓴 곳들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할 거 다 지정해 줬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값들이 전부 다 막 샵으로 표시가 됐는데 얘는 우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셀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해서 C열의 너비를 좀 더 크게 해주면 돼요. 그때 C열하고 D열하고 요 사이에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휴물 정보도 너무 좁은데 그 옆에 셀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만 요 2열의 너비도 들어있는 글씨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2열하고 F열 그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전부 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개설일을 봤을 때 이 개설일의 연도는 싹 다 이제 2018년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고요. 휴무일 정보를 봐도 일요일로 끝나는 거, 그리고 공휴일로 끝나는 거, 그리고 공휴일로 끝나는 거, 일요일로 끝나는 거, 공휴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좀 보자고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개설일을 봤을 때 2018년 이후인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위쪽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밑에는 01년, 11년, 03년, 99년, 2010년, 그리고 17년, 14년, 2009년, 2010년, 2017년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요 위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휴무일 정보를 봤을 때 일요일로 끝나는 거 맞죠? 공휴일로 끝나는 거 맞죠? 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이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센터 코드로 봤을 때 우리 이제 C0102요. 그러면 지금 이제 15번 행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16번 행부터 보니까 얘도 지금 우리 2018년 이후죠. 2018년 이후죠. 그 밑에 거는 이제 04년이고요. 2010년이고 2014년, 2012년, 13년, 01년, 05년, 11년, 14년, 그리고 24년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2020년을 봤을 때 공휴일로 끝나는 거 맞죠? 2018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일요일로 끝나는 거 맞고요. 2024년 요 데이터를 봐도 공휴일로 끝나는 거 맞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게 두 개가 있었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센터 코드로 봤을 때 D01, D02 그리고 D12번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과 구한 거 보면 C01, C02, D01, D02, D12번 이렇게 해서 요 다섯 개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조건 쓴 거 그 식 좀 잠깐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우리 AND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휴무일 정보에 대한 그 조건을 쓸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 1번이고 얘가 이제 조건 2번이죠. 그때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거 그거 이제 찾을 거라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5화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조건하고 조건을 썼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5화를 써야죠. 근데 5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이 조건 첫 번째 거와 조건 두 번째 거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우리는 뭘로 묶어준다? 우리는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그게 이제 5화 조건이 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가 서식을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전체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행 전체에다가 만약에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그 수식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A의 1번 셀을 만약에 우리가 셀 주소로 만약에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행 전체에다가 뭔가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럴 때는 우리가 열 머리글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열 전체에다가 우리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행 번호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4번부터 H28번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A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센터 코드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의 2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셀까지요. 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 영역에서 운영 구분이라는 게 우리 이제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경이다, 위탁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 운영 구분이 지경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설일이요. 개설일은 지금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개설일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개설일을 봤을 때 연, 월, 일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일이요. 일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짝수인 그 데이터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이다.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이다. 요걸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운영 구분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개설일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우리 서식을 이제 변경시켜라. 그거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end로 이제 묶어줘야 되니까 end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설일에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만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일만 추출할 때는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일만 추출해 주면 돼요. 그때 일을 그렇게 추출한 게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is, even 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A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28번 이 영역의 데이터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이라는 그 곳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그때 메뉴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규칙의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 밑에 여기다가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운영 구분 첫 번째 셀이요. 이 운영 구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뭐랑 똑같아?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같다라는 기호 표시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지경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개설일에서 일만 일단 추출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2를 추출한 게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만 추출할 때는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서 day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개설일의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설일에서 1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2를 추출한 게
우리가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is even으로 요거를 통째로 다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is even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day라고 쓴 거 요 함수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is even 요 함수 자체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고 짝수일 때는 참 true 값이 나오고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이제 false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이제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이제 변경시킬 거예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변경할 때는 셀 주소 쓴 게 있으면 그 셀 주소는 우리가 이제 열머리 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C의 4번 셀 이곳을 이제 찾아간 다음에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서식만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이라는 요 단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 주면 됩니다. 그때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 요걸로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그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 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는 거요. 해서 우리 표준색 중에 여기 이제 파랑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꼴색 바꿔주고 우리 글꼴 스타일도 굵은 기울린 꼴 이렇게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요거 이제 치워놓고 우리 식 한번 일단 같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and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그 조건이죠. 그때 우리 이제 C의 4번 셀에는 운영 구분이 들어있고요. 그 운영 구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지경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설일이요. 개설일에서 day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날짜, 일에 해당하는 그 내용만 가져가라. 그 일에 해당하는 게 is even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쭉쭉쭉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얘는 이제 지경이죠. 지경이고 그리고 우리 개설일의 일을 봤을 때도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짝수에 해당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밑에도 지금 여기 지경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개설일을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홀수죠. 홀수니까 서식이 이제 변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그 밑에 데이터도 보자고요. 여기도 이제 지경이에요. 근데 홀수기 때문에 서식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지경하고 써져 있는데 그때 날짜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짝수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기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페이지 설정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우리 맨 첫 번째 탭 페이지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이라고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로 인쇄되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로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28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요 시트라는 요 탭이요. 그래서 시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인쇄 영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28번 그 영역을 싹 다 이제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 주면 돼요.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첫 번째 셀 여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28번이요. 그래서 H28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죠.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한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왜? 인쇄 영역으로 요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시사항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페이지의 내용이 95%로 축소가 되어 인쇄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우리가 확대 축소 배율을 이제 조정하는 거는 우리의 맨 첫 번째 탭 페이지라는 이 탭에 있습니다. 해서 페이지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배율이라고 있죠. 그때 확대 축소 배율이 지금 현재 100%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100%를 우리가 이제 95%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우리 머리글 바닥글 탭 요 세 번째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구역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요. 페이지 번호가 요거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삽입이 돼요. 그때 이 페이지 번호는 글꼴은 HY 경고디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페이지 번호 집어넣은 거 요만큼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해 주고 맨 앞에 있는 거요. 텍스트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HY 경고디기라는 거 글꼴만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까지 이렇게 같이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우리 HY 경고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파일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인쇄 미리 보기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인쇄 용지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인쇄 영역 설정한 거 보니까 요만큼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아래쪽에 우리 이제 고급 필터 했던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전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그렇게 나왔어요. 2페이지가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내가 범위로 지정한 것들만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돼서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95%로 축소돼서 인쇄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축소 인쇄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죠. 이게 100%인지 95%인지 80%인지 여기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거 그거 이제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글꼴이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달라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곳에 크기 조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배율 95%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이 문제를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